일단 저 소개를 다시 한번 올릴게요. 저는 한국사를 전공을 했고요. 한성대에서 역사문화 컨텐츠 트랙 초빙 교수로 있어요. 우리가 쉽게 잊혀져 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 선조들, 조상들, 선배님들이 해왔던 그 행적을 제대로 밝히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 잘 전달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첫 화면을 유관순, 우리가 흔히 아는 열사라고도 하죠. 한때는 뭐 군사 정권 시절 때부터 문예지능 뭐 이렇게 하면서 민족이라든지 주체 이런 키워드로 문화 관련된 행정과 정책이 많아져서 뭐 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보면 동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순신, 거북선, 세종대왕 그 중에 또 하나가 여성으로 있던 게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여성 독립운동가죠. 1902년에서 1920년에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요.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는 이제 이하여자고등보통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요.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에 친구와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13일 날 사촌 언니 유예도와 함께 천안으로 내려와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을 하고 4월 1일 날 병천에서 아우네 장터에서 이제 만세운동을 계획을 하고 주도하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은 헌병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시고 유관순 열사는 체포돼서 징역 3년을 이제 확정을 받게 되십니다. 4월 1일 날 이제 아우네 장터에서 했듯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만세 운동 시위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20년 3월 1일 이제 계속 서대문 형무소에서 계속 그 안에서도 만세 운동 시위를 주도를 했죠. 그 의지는 일제든 전범 국가든 모든 인류사에 있어서 강압과 탄압이 있었지만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만세 운동을 주도를 하셨죠. 그래서 1920년 9월 28일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62년에 건국 훈장 독립장 추서입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 제가 봤는데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안중근 의사나 이렇게 보면은 디지털로 눈빛이 움직이는 그런 화면들이 돌고 있어요. 민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MZ 세대들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그들의 시선에 또 시각에 맞춰서 또 다른 방법의 문화운동 또 새로운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날의 독립은 더 의미가 더 각별한 것 같아요. 나 스스로의 독립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층,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독립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독립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답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독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성 독립운동가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처음에 생각나는 여성 독립운동가 있습니까? 하면 유관순 열사예요. 그 다음은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 이 당시는 이제 2017년 12월 독립운동가 포상자 약 14,830명 중에 여성이 296명이었어요. 전체의 약 2%에 불과합니다. 지금 수치가 조금 올라갔지만 3%가 안 되고 있어요. 원인, 독립운동사 자료의 부족입니다. 보통은 우리 뭐 국가보훈처나 이렇게 공훈심사과나 이런 거를 다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자료 근거가 있어야지 유공자가 이제 서원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관련된 증빙 자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지금 국경 영역의 범주가 독립운동의 터전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만주지만 오늘날로 중국의 동북 삼성이 되고 또 러시아 연해주도 되고 있습니다. 또는 또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잘 발굴도 못하고 또 그 시신을 못 찾는 경우도 많죠.
아까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이 묻히셨지만 사라지셨어요.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이후에 못 찾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뼈 아프죠. 미아리 공동묘지가 있어요. 저희 성북구에도. 여기도 묻히셨다가 개발이 되면서 다 또 유해를 못 찾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육사 선생님도 거기 묻혔다가 안동 가셨고, 뭐 김구 선생님 가족묘지도 이쪽에 있다가 또 이제 흩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못 찾은 유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자료가 너무 없어서 연구도 미진했던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의식 속에서 여성은 그냥 밥하고 남자는 나가서 독립운동 했다고 하지만 남겨진 여자의 가사 바느질하고 또 돈 모아서 또 독립운동 자금 보내주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의 생활로만 인식했던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노동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을 때도 주부다라고 했을 때 육아와 집안일 하는 것도 엄청난 노동의 내용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가 한 명 있으면 그 한 명만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3번도 여성의 희생과 노력은 독립운동에 포함하지 않는 그런 게 많았죠. 2015년 최동훈 감독님이 이제 했던 암살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암살 작전을 소재로 삼은 영화입니다. 32년 3월에 실제로 있었던 조선 총독 우가키 가즈스키의 암살 작전을 모티브로 잡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전지현 역할을 했던, 즉 안호균 역할을 했던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연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남자연 선생님을 아시는 분은 알지만 다들 몰라요. 3.1운동 참여를 계기로 아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을 하십니다. 김동삼의 설호군 정서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 독립운동가 옥바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의 데모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용무소 지금 있는 건너편에 옛날에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행천동 일대인데 거기가 다 형무소에 수감된 분들 가족들이 장기간 머무르면서 옥바라지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연 선생님도 옥바라지를 많이 하셨어요. 무장투쟁이나 테러 위주의 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장부셨어요. 성격도. 그래서 하얼빈에 도착한 국제연맹 조사단에 한국 독립원, 한국 독립을 바라는 그런 소원 이런 거를 담은 혈서를 써서 보냅니다. 흔히들 여자 안중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3년에 일본 관동군 사령관 암살 계획을 위해 정탐하던 중 일본 경찰에 이제 잡히게 되고 역시나 보름에 걸쳐서 옥중 단식으로 결국 보석으로 풀려 나오셨지만 곧바로 62세의 나이로 순국을 하게 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로 묻힐 게 아니라 저는 이 세상 시기에 맞게끔 문학 콘텐츠로 재생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이거를 본방송을 사실 못하다가 재밌다고 하도 얘기 들어서 이제 쭉 날짜 잡고 쭉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청일전쟁부터 러일전쟁의 그 격동기 속에서 의병활동을 조명을 하는데 복잡한 국제정세의 흐름과 격동기를 드라마가 잘 소화를 하고 있어요. 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성 의병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죠. 영화든 소설이든 아니면 역사적인 자료든 사료든 나오는 꼭지에 여기 어디지? 이 이야기는 뭐지? 애정어린 관심을 갖게 되면 무한한 컨텐츠가 양산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의병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에요. 네, 윤희순 선생님인데 1860년에 태어나셔서 1935년에 돌아가셨는데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입니다. 경기 양주 출생이시고 이게 또 이제 의암 유인석의 조카인 유재원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인 유용석의 영향으로 의병운동의 뜻을 모읍니다. 1896년 안사람 의병가 노래를 지어요. 아녀자가 해야 될 마음가짐 이런 거를 의병을 노래를 지읍니다. 그리고 1907년에 고종이 폐위당하고 군대 해산이 되자 군자금을 모아서
탄약을 제조를 하고 여자 의병을 직접 30여 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8편의 의병가 노래를 짓고 4편의 경고문을 작성하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최초의 한글 의병가를 또 만드셨어요. 그리고 민족 저항 이제 시, 뭐 4대 민족 저항 시인이 있지만 이상하, 한용운, 뭐 이육사, 윤동주 있지만 여성 시가로 또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11년에 중국에 망명을 하고 중국인들과 합쳐서 조선독립단을 조직해 항일운동의 양성에 전력을 했습니다. 중국 무순에서 주로 했고요. 해성현 묘간둔에서 76세의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나중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를 받으셨죠. 그래서 요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병군가 나라 없이 살 수 없네 나라 살려 살아보세. 임금 없이 살 수 없네 임금 살려 살아보세. 조상 없이 살 수 없네 조상 살려 살아보세. 살 수 없다 한 땀 말고 나라 찾아 살아보세. 전진하여 외놈 잡자 만세 만세 외놈 잡기 의병 만세.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나름 심오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 없으면 임금도 없고 임금 없으면 우리 조상도 없고 나도 없고 결국은 나라를 찾아야 되는 명분을 내세운 거죠.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사람 의병가를 한번 볼게요. 아무리 외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들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냐. 우리도 의병하러 나가보세. 의병대를 도와주세. 금수에게 붙잡히면 외놈 시정 받들 소냐. 우리 의병 도와주세.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 만세로다. 우리 안사람 만만세로다.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획기적인 게 있죠. 우리는 조선인으로서 독립운동가를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던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외국인, 특히 침략하는 일제의 국적인 일본인 여성에 대해서도 조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2017년에 이준익 감독이 만들었죠. 박열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반전이라고 봐요. 실제 내용의 주인공은 그의 아내인 아나키스트였던 가네코 후미코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응원했던 특히 여성으로서 이런 시각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왔는데요. 가네코 후미코의 일대기 이 작품이 되게 중요한데 1903년생이고 1926년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한국 이름 박문자고 요코하마 출생입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양육을 거부당한 무적자예요. 이 인생도 되게 슬픈 인생이죠. 그러다가 1912년에 한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고모 집에 충북 청원군. 그러다가 3.1운동을 본 거예요. 한국인들의 독립의지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일본 국적인 거에 대한 고민과 번뇌가 많았죠. 이후 일본에서 아나키스트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박열을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고 아나키즘 단체 불령사를 조직을 하고 또 그때 간도 대지진이 있었어요. 이때 많은 조선인들이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도 좀 묻혀 있죠. 그래서 옥중에서 서류상으로 결혼을 하고 천황 암살하려 한 대역죄 명목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박열의 고향인 자기 남편의 고향인 문경에 안장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일본인의 신분으로 한국 독립운동 서원을 받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네코 후미코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박열을 다시 보면 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조선희 선생님이 소설을 냈어요. 새 여자. 주세죽과 허정숙과 고명자의 이제 그건데 주세죽의 남편이 박헌영이에요. 허정숙의 남편이 임원근, 고명자의 애인 김단냐. 이 새 여자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시각을 그 시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졌는데 문화예술이 그 붐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시각들의 변화가 중요하다.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보훈처나
지금 학자들이 더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한테 성북 같은 경우는 답판을 주셨어요. 아니 이쪽은 성북은 독립운동가도 많고 표석도 없는데 조사 한 번만 할게요. 성북구를 다 뒤졌어요. 96명을 찾았어요. 거의 신규를. 그중에 서원 받을 수 있게끔 증빙되는 분들을 추렸어요. 12명을 지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중에 8명이 서원을 받으셨습니다. 애국장, 독립장, 대통령 표창.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역학 내지는 지역 공간의 시각으로 재조명을 하니까 또 다른 방법론이 된다는 거죠. 정정화 선생님을 이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임시정부의 안살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무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다 하셨어요. 본명은 정묘희고요. 아호는 수당입니다. 서울 한성부 출생입니다. 1910년에 김유한과 결혼했고 시아버지는 구한말의 고위 대작인 이제 김가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김가진과 남편 김유한 이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전격 망명을 하면서 같이 따라가게 된 거죠. 연로하신 시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냥 갔다라고는 해요. 근데 감시가 덜한 또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책, 연락책에 일을 했고 중국 망명 기간 27년 동안 가족뿐만 아니라 이동영, 백범, 김구 등 임종요인을 다 돌보는 그런 안살림 역할을 다 하신 거죠. 그리고 40년에 한국혁명여성동맹을 조직을 했고 충칭에서 3.1 유치원 교사도 하셨고 43년에 대한애국부인의 훈련부장도 하셨죠. 그리고 46년에는 이제 미군정이 또 홀대를 하니까 해방 후 3년이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해서 성북구 도남동에 거주를 하셨어요. 남편 김희한, 안재홍, 조소환과 함께 납북이 된 거죠. 전쟁 기간 동안 또 부역죄로 투옥을 또 당하시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회고록 녹두꽃을 쓰셨어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요새 뭐 박물관, 미술관, 수많은 문화시설을 아카이빙 하잖아요. 지역의 힘은 원천 콘텐츠고 아카이빙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정화 선생님이 있고요. 이분이 이제 글 중에는 어린아이가 집 밖에 나가 놀 때도 어머니는 늘 집안에 계시듯 조국은 잃어버린 조국은 늘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었다 라는 문구를 쓰셨고요. 남편 김희한 선생님이시고 정정화 선생님 사진입니다. 뭐 김구 선생님도 있고 이혜영 선생님 쪽 라인 있고 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분이시죠. 정정화 선생님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도남동의 큰 시누이집에서 살 때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자녀 손주들과 함께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은 중요한 분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는 이분은 완전히 영웅으로 하세요. 조화벽 선생님입니다. 강원도 양양 출생이시고요. 1895년 출생하셨고 1975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감리교의 전도사이신 조영순의 이제 무남 동료입니다. 특히 그쪽이 이제 개성이나 황해도나 평안도가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독립지사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었고요. 명문 학생이었어요. 3.1운동이 일어나자 개성의 호수돈 여학교 학생으로 이쪽이 엄청난 학교입니다. 엄청난 분들을 다 양성을 했거든요. 선배인 권혜라 등 수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세우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해서 나눠진 뒤 헌병대에서 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는 만세운동을 또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돈 비밀결사대 이런 거 조직을 했고 개성 지역의 3.1운동 10여 차례를 주동했습니다. 고향인 양양으로 돌아온 후에 가방에 버섯목 솜속 속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걸 숨겨가지고 그거를 또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획기를 그은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양양 3.1운동의 씨앗이 바로 조화벽 선생님의 버섯목 솜에서 출발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3년 유우석 선생님과 결혼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의 오빠예요. 네. 이후에 유우석의 가족을 모두 양양에 은신시키고
유관순의 동생인 관복과 관석을 또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1926년에 이제 원산의 루시아 학교 교사였고 남편 유유석 구금과 석방이 계속 되풀이 될 때 이분도 옥바라지를 하신 거죠. 아까 남자연 선생님도 했듯이 조화벽 선생님도 옥바라지를 한 겁니다. 32년에 양양으로 돌아와서 정명학원을 설립을 하고 44년 폐교될 때까지 한 600여 명을 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 건국운동을 하다가 소련군의 박해를 받고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양양이 이제 북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인 유유석 선생님이 정릉동에서 이제 계셨고 돌아가셨고 75년 9월 3일에 조화벽 선생님도 정릉에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82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8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연구원 직원들이랑 조사하다가 집 주소 번지 찾아가지고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빈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직접. 근데 이게 제 아파트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록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만약 이 사진을 안 찍었으면 이 건물의 흔적도 몰랐던 거죠. 이게 이제 유석 선생님 사진이고요. 조화벽 선생님이 그 가방, 개성에서 강원도 양양 갈 때 그 가방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숨겼던 가방이고요. 조화벽 선생님의 유품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국립여성 전시관에 이제 기증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한 분은 이은숙 여사십니다. 1889년 생이시고 1979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충남 공주 출신이신데요. 그 유명한 우당 이혜영 선생님과 결혼을 1908년에 하게 되죠. 어디에서? 상동교회에서. 신식 결혼식을 거의 첫 번째 단계의 신식 결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10년에 남편인 이혜영이 그 일가족이 다 가시죠. 엄청난 부잣집이었지만 비인성 이러한 사범보로 이주해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하고 신흥간습소라고도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신흥무관학교 되고 독립운동 기지의 세척에 입주합니다. 이 신흥무관학교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의열당부터 수많은 무장투쟁의 기초예요. 이 출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경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지휘하고 25년에 귀국해서 삭바느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을 계속 조달을 하고 32년에 이제 남편 이혜영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조선인이 밀고로 인해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때 아들이 이제 이규창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잡으려고 그 동료와 같이 또 암살 계획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잡히시거든요. 그런데 또 아들 옥바라지를 또 하십니다. 이민수가 이렇게 하고 만주 장춘을 또 이사를 하고 해방기 또 귀국을 했고 아들도 45년 해방 이제 추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안착을 하면 정릉동에 안착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어디서 얻었냐면 서간도 시종기라는 책을 쓰십니다. 일기처럼. 그리고 79년에 12월 12일 날 서거를 하셨는데 애국장을 수여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 서간도 시종기라는 거를 한글로 온정성으로 다 이렇게 해서 됐고 매일같이 고대하다가 해 떨어지고 서산 쪽, 서쪽 산에 해 떨어지는 거 그날이 지나면 나의 쓸쓸한 생활을 운명으로 돌리고 위험한 지방에 가 계신 가금 무사히 지내다가 오심을 축소하며 시일과 싸웠다. 이 책을 보면은 자기 딸이 결혼을 하는데 만주에서 어머니인데 가보지도 못하는 그 서름 막 한탄스러움이 있고 나중에 음모론이 있어서 이혜영 선생님에 대한 무고가 막 있는 거예요. 단재 선생님 멱살 잡고 이래요.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다고 막 그런 일화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혜영 선생님 가족들이고요. 이분이 이혜영 선생님이시고 이분이 이규창 선생님이십니다. 아드님. 정릉에서 돌아가셨는데 서대문 형무소 가면 영상 이렇게 나와요. 고문당한 거 내용에 구술한 영상이 채록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육성, 음성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삶 이런 것들이 너무 슬프고 딸도 못 보고 비구한 운명이고 가군을 기다리며 삭바느질하는 그런 일생을 창작을 했죠. 그래서 저거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종철 선생님이고 지금도 사세요. 그래서 책자를 13년도에 다 넣었어요. 저희가 자료한 거를 내용을 넣고 17년에 소극장에서 한 번 하고 대학로에 또 나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업화를 하게끔 이렇게 연결을 했죠. 김월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공장을 다니면서 노동자이면서 노동운동을 했죠. 그래서 뭐 독서회도 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이게 이제 일제감시대상 인물 카드예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이렇게 있는데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영상은 너의 시각으로 미스테리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사료들을 다 모으는데 보통은 문화기획이나 문학 쪽이나 이런 쪽 하지만 네가 역사를 전공했으면 그 사료들을 네 식의 방식으로 네 시각으로 재구성을 해서 해라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식한 지 9일 만에 인사불성대 출감됐다라는 신문 기사의 원자료를 찾은 거죠, 학생이. 그러면서 궁금증을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입 단계인 거죠. 그다음에 보석 추록했고 또 이제 이렇게 영면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학생의 시선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단서에 이제 신문 기사를 찾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독 암살 시도한 거를.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철도 얘기는 아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선생님의 가족 이야기는 너무 슬픕니다. 안중근의 아들은 안준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이 안중근의 아들인 안준생과 안중근의 부인을 잡아요. 그러다가 서울에 데려와서 지금 장충체육관에 있는 장충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신사가 있었어요. 박문사라는 신사. 박문은 누구냐면 이등 박문,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신사에 안중근의 아들인 안준생을 불러다가 한국 신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네가 너희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무릎 꿇고 사죄해라. 안준생은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처럼 영웅을 돼서 같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남겨진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느냐, 인간적인 고민과 번뇌가 있었죠. 결국은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듯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 오늘날의 현대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 처자식, 뭐 남편, 우리 가족이 우선일 것 같아요. 국가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가족을 챙겼는데 그게 과연 뭐 친일이다 아니다 이런 흑백 논리보다도 인간적인 모습들도 좀 우리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혜영 선생님 손자인지 그 이종철 선생님도 그래요. 강국장 1940년대는 해방 독립을 꿈꾸지도 못했대. 오히려 어르신들은 그래. 그 당시에 일본인 회사를 다니고 그 당시에 먹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다 친일로 매도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거를 좌우, 모든 거를 친일과 아님,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독립이 올지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이네. 제발 잊지 않게끔 도와주게. 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가수 김장훈도 그러잖아요. 독도 가서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다. 나 자신 또는 우리다. 무관심이 제1의 적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독도가 우리 땅이다. 당연하지.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가 아니라 왜 우리가 독도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인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전시 잘 됐으면 좋겠고 인천 서구문화재단의 발전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